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혜인의 자연스러운 한국어 팟캐스트를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1월 22일 토요일이고요. 특별히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직 한 달이나 기간이 남았지만 그럼에도 조금 일찍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주제 선정을 크리스마스로 가져와 봤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종교를 떠나서 뭔가 이 기간이 다가왔을 때 마음이 굉장히 몽글몽글해지면서 마음속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어렸을 때는 마냥 크리스마스가 낭만적인 행사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조금 나이를 먹고 나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를 다시 되돌아보는 것 같고 2025년에는 좀 더 왜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곤 합니다. 그럼 한국인은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할까? 제 생각에는 술을 가장 많이 마십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크리스마스만의 낭만을 깨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이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듣고 싶은 친구들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디서 보내시나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무래도 일본에서 보낼 것 같습니다. 일본 삿포로에 갈 예정인데 제가 정말 버릇처럼 팟캐스트에서 말했던 가장 좋아하는 도시가 있다면 삿포로 그리고 홋카이도라고 잔소리처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정된 것은 아니라서 일단은 갈지 안 갈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를 어디서 보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낼 예정인가요? 사실 저에게는 조금 씁쓸하지만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30대가 된 이후로 저의 모습은 크리스마스를 알차게 보내는 것보다 정말 하루라도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나이를 먹으면 이게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좀 지나면 곧 알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텐션이 좋죠. 잠을 좀 푹 잤더니 컨디션이 오늘따라 좀 좋은데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대, 20대 이 시절에는 그저 친구들이랑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여자친구랑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고 이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은 그러한 것들이 무뎌지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의견입니다. 그럼 한국인들이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역시나 가족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화목한 것만큼 정말 행복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도 어머니와 누님과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크리스마스에도 직접 만나지 못한다면 연락을 따로 드리거나 아니면 집에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거나 하기도 합니다. 제가 둘째지만 그럼에도 막내잖아요. 누나가 한 명인데 그래서 어렸을 때는 대부분 선물을 누나가 많이 사줬어요. 지금은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고 해서 혼자 일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고 있지만 10대, 20대 초반 시절에는 누나가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케이크도 사다 주고 저에게 옷도 사주고 특별히 선물하는 것을 저희 누나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갑자기 주제가 저의 누나가 되어 버렸는데 그만큼 가정이 화목하다면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시간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특별히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희 한국에서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이 차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많은 음식을 차려서 먹거나 저희가 추석이나 설날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크리스마스에도 저렇게 음식을 많이 차려서 먹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득이하게 크리스마스에 혼자다 그러면 와인하고 스테이크를 구워서 같이 먹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서 간단히 술을 마시거나 하는 정도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크리스마스에 가족이랑 같이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나 혼자라면 저의 혜인의 팟캐스트를 같이 들으면서 이 외로움을 같이 떨쳐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데이트입니다. 다른 외국들도 외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정말 특별한 날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플이신 분들은 데이트를 정말 많이 해요. 한강 데이트, 남산 타워 데이트, 먹방 데이트, 극장 데이트, 소주 데이트. 소주 데이트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한데 술을 좋아하는 커플들은 또 술을 많이 드시겠고요. 저 혜인이는 만약 데이트를 크리스마스에 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선물 교환입니다. 서로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평소에 내 여자친구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을 직접 옷가게라든지 액세서리 샵이라든지 가서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뭔가 선물 교환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선물하기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뭔가 선물 교환이라는 말이 나도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줘야지 기브 앤 테이크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 조금 변경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 혼자 선물을 주더라도 부담이 안 될 만큼의 그런 정성을 보여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좀 유행하고 있는 건데요. 숙박 데이트입니다. 요즘에는 커플들이 추운 겨울에 생각보다 거리를 돌아다닌 것을 선호하지 않는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데이트라고 하죠. 호텔을 잡아서 하루 종일 좋아하는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와 단둘이 재미있는 영화 시리즈를 보거나 또한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는 데이트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호텔이나 모텔이나 커플들을 위한 이벤트 마케팅을 많이 하는 그런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모텔은 대부분 저희가 짧게 숙박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식도 안 주는 곳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조식도 생겨서 아침에 따뜻하게 스프와 간단한 음식도 즐길 수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과 단둘이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겠죠. 네 번째는 혼자 분위기 내기예요. 요즘에는 워낙 한국인들이 연애를 안 하는 남성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만 소품만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준비해서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면서 나홀로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이러한 것들이 외로울 것 같다. 왜 가족이랑 있지 않고 왜 친구랑 있지 않고 혼자 저렇게 쓸쓸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같이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물론 진짜 외롭지만 최근에는 이 외로움을 좀 즐길 줄도 알고
뭔가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잖아요. 이래서 내가 연애를 못하는 건가? 네, 들키고 말았죠, 여러분들에게. 네, 아무튼 혼자 보내는 것도 요즘에는 한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 일본은 저희 한국의 30년 미래를 앞선 이웃나라라고 하잖아요. 워낙 조금 국가 자체가 폐쇄적인 느낌도 있고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도 엄청 많죠, 일본에서는. 최근에는 이자카야도 혼자 즐기는 그런 가게가 많아지면서 그보다 조금 더 늦은 한국도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한 혼자서 이런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저 혜인이가 그럴 줄 알고 각 나라마다, 각 나라라 하니까 좀 이상한데 딱 3개의 나라죠. 크리스마스 특색 데이트, 해외 커플들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조사를 해봤어요. 물론 제 친구 챗GPT의 힘을 조금 빌렸지만 제가 나름대로 또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 먼저 크리스마스가 가장 활발한 나라 미국은 커플들이 어떤 데이트를 즐기냐, 뭔가 미국 하면 예전에 추억의 크리스마스 영화들이 떠올라서 저에게는 크리스마스와 가장 잘 어울리는 국가가 있다면 바로 미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유명한 영화들 속에 아주 큰 트리들이 거리에 보이고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하는 커플들이 나오는데 항상 자주 등장하는 장소가 스케이트장이에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아이스 스케이트장에 가서 남녀와 손을 붙잡고 스케이트를 타면서 아주 낭만적인 데이트를 즐기기도 합니다. 저는 제 몸에서 허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롤러 스케이트나 이런 아이스 스케이트장에 가는 데이트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아요. 여자친구가 그렇게 좋아한다면 한두 번쯤은 갈 의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낭만을 부셔서 죄송한데 하여튼 스케이트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미국인들이 많이 가는 데이트 장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뉴욕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이기도 하죠. 미국을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진 못했지만 아주 셀러브리티한 사람들이 또 뉴욕에는 자주 등장하기도 해서 크리스마스 데이트하면 가장 생각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도 아주 대륙의 큰 나라죠.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분들도 저희 한국처럼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중국 수도죠. 베이징 거리를 정말 많이 걸어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생각했던 중국과 너무 달랐어요. 뭔가 체계적이고 식당이나 여러 상가 건물에서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거나 한다면 제지를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러한 것도 없었고 굉장히 자유분방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이러한 것들이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2010년에 제가 들렸던 중국은 정말 자유분방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도 거리에서 사진을 찍는 커플들이 당연히 중국에도 많았고요. 저 또한 중국에서 많은 추억을 쌓았던 추억이 있곤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특별히 중국은 상하이에서 데이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하이는 제가 가보진 못했는데 정말 그 화려한 도시의 색감이 사진을 본 순간 뭔가 압도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과 비슷한 데이트를 하는 커플들이 중국에도 많은 것 같다. 저는 만약 제가 지금 중국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 중국 음식 데이트를 정말 화려하게 하고 싶습니다. 화려하다고 해서 막 비싼 음식을 사 먹겠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생각보다 중국 음식을 많이 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찐 마라탕 집에 가서
중국에 있는 마라탕이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이 야시장에 가서 저는 그 음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하로우라고 있어요. 혹시나 중국 친구들이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 한국 사람이 저 음식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놀랄지도 모를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거의 팔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음식이 있다면 삼겹살 덮밥 정도? 거의 비슷한 그런 음식인데, 혹시나 중국에 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제가 크리스마스를 도쿄에서 보냈었어요. 그때 친구들과 이자카야에 갔는데 커플들이 너무 많아서 엄청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일본 특유의 안주들이 정말 맛있거든요. 특별히 안주라고 한다면 꼬치, 오코노미야끼 등이 자주 등장하는데 맥주와 먹으면 맛있는 안주들이 많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일본인들이 엄청 이자카야에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본인들은 축제를 특별히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 삿포로에는 또 크리스마스 축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얼음 축제라든지 오타루 같은 도시에 가면 낭만적인 배경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장소가 또 많습니다. 커플들이 사진도 찍고 관광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쉽게 목격하실 수 있어요. 앞에 내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와 담소를 나누면서 또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도 하고,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이라고 해서 성탄절의 의미 또한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아랍 국가의 친구들은 또 이 주제가 조금 거리감이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성탄절의 의미가 자신만의 특별한 날이 아닌 아기 예수가 오신 날, 아기 예수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온 날을 기념하기도 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특히 대표적으로 나오는 크리스마스 음악이 있거든요. 저는 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바로 더 퍼스트 노엘이라는 음악이에요. 이 음악들이 퍼져 나오면 정말 크리스마스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서 성가대가 또 캐롤을 따라 부르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날이잖아요. 산타 할아버지께 선물을 받는 그런 날이어서 저는 봉사단체에 가서 또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 보육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를 가끔 하기도 하는데, 일반인 남자분이 산타 복장을 하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목격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산타 복장을 해봤거든요. 교회나 이런 시설에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건데 뭘 많이 시킵니다. 저희가 레크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가끔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고 우리 어린이들을 기쁘게 하는 이벤트, 이런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 외롭지 않게 또 이벤트를 해주기도 하고 작은 공연을 준비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특별한 날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여러가지 종교 시설뿐만 아니라 거리만 할보해도 12월이 되면 이런 사진과 같은 풍경의 모습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호주에서도 제가 크리스마스를 보낸 적이 있었고 일본에서도 보낸 적이 있고 역시나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자주 보냈었는데, 항상 12월 초가 되면 이런 이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자주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교회, 복지시설, 대형마트, 광장, 여러가지 건물 자체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알리는 모습에
배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국은 거리에 나가면 괜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기도 하고, 커플을 보면 또 다시 씁쓸해지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또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희가 당장 12월 10일 근처만 되어도 뭐 스타필드 광장이나 강남, 홍대, 번화가를 가보면 정말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백화점 같은 곳에는 크리스마스 세일을 할 수도 있겠고, 또한 전자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리스마스에 특별히 또 특별 할인 행사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나 사람 많고 그러한 이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행사도 막 참여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에 서울에 가면 아마 다이나믹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만원 전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에는. 이게 뭐냐 하면, 전철이나 출근길에 수도권은 사람들이 깍깍 차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만원 버스, 만원 전철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지방 김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 차가 거의 밀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서울에는 출근길에는 지옥철이다. 사람들이 꽉 차게 되면 발 디딜 틈도 없어서 서울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정말 그런 곳에 가면 숨 막힙니다. 진짜. 그런 걸 조금 특별히 즐기시는 분들은 행사 기간 때 서울을 가면 좋다. 갑자기 뭔가 좀 제가 TMI이긴 한데, 일본 신주쿠에 갔을 때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일본 도쿄는 기본적으로 만원 전철이에요. 항상 전철에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역시나 저도 도쿄에 가서 전철 안에서 겪어봤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오더라고요, 전철 안에서. 그래서 저도 너무 무서워서 아무리 남자라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주위 분들이 대부분 일본 분들이라서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때 마침 머릿속에서 한 1년 전에 2024년에 제가 그 전철을 탔으니까 아무래도 이 사건은 2023년일 거예요. 지하철 조커라고 해서 일본에 엄청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전철 안에 타서 불을 지르기도 하고 행패를 부렸던 그런 사건인데, 그런 사건들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저도 마침 그 사건을 뉴스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딱 그 뉴스의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이 순간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냅다 전철에 타고 있다가 다른 여성분이랑 같이 내려서 같이 도망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만 도망간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도망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무튼 이런 복잡한 도시보다는 저는 그런 곳이 좋더라고요. 조금 조용하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도시. 최근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라는 도시에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행사가 있나 봐요. 물론 이 행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이때는 대성당과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리게 되고, 온 지역이 크리스마스 풍경의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있죠.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니
이 이벤트의 이름까지 정말 낭만적인데요. 이때는 거리에서 노란 햇불이 가득하고 초록색 트리 장식이 가득하고 맛있는 간식도 사 먹을 수 있고, 한 번도 가보진 못했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꼭 가보고 싶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간혹 친구들 중에 크리스마스에 놀이공원에 가보고 싶다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무서운 걸 잘 타거든요. 잘 타는데 굳이 제가 돈을 주고 그런 모험이나 막 공포감을 조성시키는 그런 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스릴 있고 다이나믹한 경험이 짜릿할지 몰라도 놀이공원은 저는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구가 있다면 바이킹을 저는 좋아합니다. 적당히 스릴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관람차도 연인이랑 타기 가장 적절한 놀이기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놀이기구를 또 안 타는 이유가 있는데, 바이킹도 그렇고 롤러코스터도 그렇고 저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놀이기구를 너무 과격한 걸 타면 머리 스타일이 아침에 했던 그 머리 스타일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막 헝클어지고 헤어가 위로 올라가고 완전 난리도 아니기 때문에 놀이공원은 연인끼리는 잘 안 가게 됩니다. 저에게 가장 여자친구와의 무난한 데이트라고 한다면 막 한상적인 이벤트가 있는 그런 데이트보다는 카페에 앉아서 서로 커피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거나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그러한 소소한 데이트들이 오히려 마음을 더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근데 사람마다 성향이 틀려서 그런 것이겠죠. 심지어 저는 좋아하는 가수들도 대부분 아주 잔잔하게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을 좋아해서 노는 방식도 조금은 조용한 잔잔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간혹 영화 같은 곳을 보면 스케이트장도 가고 뭐 눈싸움도 과격하게 하는 모습이 보이곤 하는데 굉장히 낭만적이죠. 그쵸? 근데 현대 사람들은 뭐라 그래야 되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조용하게 노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아무래도 스마트폰도 발달이 되지 않았고 인터넷으로 게임도 발달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놀만한 것은 역시나 야외에서 눈사람을 만들거나 숨바꼭질 같은, 우리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들이라면 한국의 게임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한 게임들을 밖에 눈 오는 배경 앞에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실내 안에서도 충분히 즐길 만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노는 방식들이 변형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팟캐스트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한순간이라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 더욱이나 이 크리스마스에 그런 마음들이 특별히 생기기도 합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명절, 다른 특별한 날보다 이 크리스마스의 여운은 1월, 2월까지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가요? 네, 이상 혜인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조금 일찍이지만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즐거운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혜인이었습니다. Candle wax on the table, flower prints on the floor. You laugh, the lights flicker, we're burning one batch more. Outside it's all carols and chaos, and here it's just you and me. It's like snow in the kitchen, falling slow, sugar on your nose and the radio low. If this is all Christmas ever is, I'm good with this, yeah. Snow in the kitchen, warm and bright,
the kitchen, you and me, messy and happy, that's all we need. If this is all Christmas ever is, I'm good.